안녕하세요. 2월 10일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아침 방송에 강한 상승은 예견된 일이고 너무 큰 기대하지 마라. 어차피 이번 주는 시간이 지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궁극적인 부분은 주식을 잘 들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일방적인 매도는 안 되고 종목을 적절하게 좀 교체를 해야 되는데, 어제 우리 시장에서 가장 강한 상승을 보였던 종목들이 그동안 꾸준히 말씀드려왔던 시가총액, 중형주 레벨에 있는 종목들이고요. 이들 종목들의 상승을 누가 이끌었느냐? 국내 기관들이 이끌었죠. 국내 기관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물론 어제 코스피 시장도 2조 7천억 순매수를 했습니다. 국내 기관들이. 그러나 코스닥 시장도 4,800억 순매수를 하면서 국내 기관들이 주도하는 강세장 2막에 본격적으로 들어왔고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국내 기관들이 공략하는 종목들은 기업 내용 부실하고 시가총액 작고 이런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운영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기업 내용을 갖추고 시가총액 볼륨도 있고 적절하게 사고 파는데 문제가 없는, 유동성에 문제가 없는, 그리고 단편적인 테마성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배제를 하죠. 이들 종목들이 주요 대상이 되고 그동안 방송을 통해서 꾸준히 강세장 2막의 중심 종목이 누군가, 그리고 지난주 일요일 날 저녁에도 올려드렸는데 진짜 주인공은 누군가, 이들 종목들에 대한 비중은 계속해서 늘려나가야 되고 좀 압축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종목 수는 워낙 많으니까요. 펼쳐놨을 때 실제 정신도 사납고 수익도 만들어지지 않죠. 수익은 종목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비중을 높여놨는가, 압축해서 비중을 높여놨는가. 비중을 높여놓은 종목들의 움직임이 작게 나타나더라도 예를 들면 10% 갖고 있는 종목이 100% 올라가게 되면 내 계좌에 미치는 수익 기여는 10%밖에 안 되잖아요. 기분은 좋아요. 100% 올랐으니까. 그러나 실제 계좌에 기여하는 부분은 10%밖에 안 돼요. 근데 비중을 30% 혹은 50%까지 늘어났을 때 주가가 100% 올라가지 않더라도 10% 편입해 놓은 종목이 100% 올라가는 그 이상의 수익을, 내 계좌의 수익을 만들어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중을 높여 나가는 게 정말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을 간단하게 보면 IT 쪽 종목들이 가장 큰 상승이 일어났고요. 코스피 지수 4.1%, 코스닥 지수 4.3%. 지난 한 주 동안 코스닥 지수가 5%, 6% 가까이 하락했는데 그 부분을 상쇄하고도 남는 수준, 상쇄는 못했지만 전반적으로 종목들의 탄력을 놓고 보면 그 이상의 회복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목들을 한번 볼까요? 어제 가장 많이 올랐던 게 인텔리안테크고요. 대주전자재료, DI, 유니테스트. 이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인가요? 일요일 저녁 방송에 종목들을 압축해서 보여드렸던 종목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가총액 5천억에서 3조 원대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눈여겨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도 있죠. 그게 이제 로봇의 RS 오토메이션, 그리고 에너지, 송배전과 관련해서 산일전기 같은 경우가 이제 드디어 움직임을 좀 강하게 보여주는 그런 현상들을 보였습니다. 종목들 한번 볼까요? 어제 많이 움직였던 게 인텔리안테크. 솔리드는 아직 움직임이 좀 적었고, 어제는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 인공위성 쪽이잖아요. 위성통신 대한 인텔리안테크가 어제 엄청나게 올랐는데 지금 주가가 12만 8천 원 됐습니다. 우리 예전에 저를 알고 계시는 분들 알겠지만 2017년도 18년도 옛날 얘기니까 지나간 얘기 할 필요도 없지만 2017년 18년 만 원일 때 제가 얼마나 강조를 드렸던 종목인가요? 기억들 하시나요? 2017년 18년 이때 만 원일 때 아무도 이 종목에 대한 관심이 없을 때였잖아요. 이때 인텔리안테크에 대한 설명을 정말 많이 드렸던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각광을 받으면서 주가가 10배 이상 올라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기도 합니다. 결국 시간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극복해내느냐가 중요하고요. 어제 두 번째 많이 올랐던 게 대주전자재료죠.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 어제 종가가 91,100원으로 끝났는데 저희 매매폴드에서는 어제 76,000원대 대응을 했습니다. 이미 준비하고 있던 종목이기 때문에 대응을 했고, 전반적으로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더 활발해지고 있다. 활발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뭐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내 기관들이 본게임에 들어온 거예요.
예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외국인들은 유통주식을 줄여주고 유통주식이 줄여주던 가운데서 손만 톡톡 대면 시세가 만들어지는 구간으로 접어든 그때 유통 물량을 줄여주는 가운데서 가격의 레벨업이 이루어지잖아요. 예를 들면 옛날에 작전하던 사람들이 지금도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작전하는 사람들이 작전을 하게 되면 성공하던 작전이든 실패하는 작전이든 간에 물건을 사 모으는 구간에서 주가가 2배 이상 올라가요. 기본적으로. 즉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시장에서 유통주식을 사가는 동안에 가격을 급격히 변화시키면서 사가지는 않죠. 적절하게 사가면서 눌렀다가 사가고 하는 이 과정에서 주가가 2배 올라간다고요. 그리고 그 올라간 과정 속에서 소외된 게 누군가요? 국내 기관들과 개인들 소외되어 있어요. 당연히. 그러면 그때 누가 공격적으로 따라 들어오냐면 수익률 벤치마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내 기관들이 덤벼들어요. 국내 기관들이 덤벼들 때 아무 종목이나 사느냐? 그렇지 않다. 그나마 압축된 종목들 중심으로 사게 되고 국내 기관들이 사게 되면 국내 기관들은 매일같이 수익률 경쟁을 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처럼 너긋하게 주식을 사가지 않아요. 좀 급하게 사가게 돼요. 급하게 사가게 되고 급하게 사감으로써 시세의 변화도 급하게 나타나게 되고 시세의 변화가 급하게 나타남으로써 수익률의 격차도 빠르게 나타나요. 기관들 간의 수익률 격차가. 그러면 수익률 격차에서 뒤지는 기관들도 공격적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중형주들이 엄청나게 달리기 시작해요. 그 과정이 진행되고 난 후에 누가 덤벼드느냐? 개인들이 덤벼들어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지금 빨리 들어가야 된다. 제가 강세장 2막이라고 하는 주제로 방송을 해드린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지금 그 사이에 종목들이 다 올라오고 있어요. 여러분들만 지금 물론 대응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체적으로 대응 잘 못해요. 왜냐하면 종목이 너무 많아. 정신사 하나고 그냥 삼성전자 하나만 사면 삼성전자 올라가면 편해요. 이제 그게 강세장 1막 구간이고요. 그렇다고 삼성전자가 2막 구간에서 안 가느냐? 삼성전자 계속 가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계속 가요. 그렇지만 이전에 막 달리던 어떤 상황과는 조금 달라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 이후에 강세장 2막에서 종목들이 굉장히 화려하게 막 불꽃을 피는데 너무 종목들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분들은 이미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생소한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뭐 저런 것도 주식인가 하는데 보면 회사 내용 진짜 좋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활개를 치게 되는데 대응을 잘한다면 지금보다 더 재밌는 시장이 없어요. 어제 우리 매매폴드 계신 분들 최근에 매매폴드 매매 재밌지 않던가요? 이런 종목도 있었어. 이런 종목도 있었어. 하는데 막 들어가면 올라가고. 그저께 일요일 날 저녁에 보여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잘 움직였던 것들. RS 오토메이션. 어제 아침 방송에도 설명드렸습니다. 금요일 상대적으로 강했기 때문에, 안 빠졌기 때문에 월요일 아침에 주춤할 거다. 주춤하면서 시작했거든요. 다른 로봇주들 좀 많이 빠졌던 로봇주들 중심으로 들어왔는데,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RS 오토메이션이 더 강해지는. 장중에 12% 이상 올랐었죠. 그리고 기가비스 말씀드렸잖아요. 기가비스도 정말 좋은 가격대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일진전기 마찬가지고, 그리고 코롱인더 같은 경우.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 산일전기. 그리고 바이오에서 G2G 바이오. 아직도 시작도 안 한 상태거든요. G2G 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제 매매폴드에도 올려드렸습니다만, 제가 2024년도에 1년 내내 떠들었던 종목이, 우리 매매폴드에 계시면 다 아시겠지만, ABL 바이오. ABL 바이오에 대해서는 2만원대 제가 굉장히 좀 진지하게 올려드렸습니다. 정말 큰 시세가 날 종목이다. 그럼 결국은 어떻습니까? 정말 큰 시세가 났잖아요. ABL 바이오, 그 다음 뭐였나요? D&T 파마텍, APR, 이런 종목들을 계속 강조드렸지 않습니까? 매매폴드에 정말 지겹도록 올려드리고, 지금 2024년도 ABL 바이오, D&T 파마텍의 움직임과 현재 G2G 바이오의 움직임은 굉장히 유사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G2G 바이오 같은 경우는 약을 전달하는 신체 내에 알약이 투입됐을 때, 경구용 약이 투입됐을 때 약효를 오랫동안 지속시켜주는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거든요. 경쟁 회사가, 비교할 수 있는 회사가 펩트론이에요. 펩트론 시가총액 6조대고 G2G 바이오 시가총액 1조 3천억대예요. 최소한 펩트론의 시가총액 절반 이상은 따라가도 되는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고, 그다음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들 다 움직였습니다. 주승 엔지니어링, 그리고 YC. 저는 어제 사실 다른 매매하느라고, 제 매매폴드에 다른 매매하느라고 YC를 대응 못했는데 굉장히 좀 아깝기도 하고. 아무튼 지금 현재 시장은 여러분들이 꾸물꾸물할 시장이 아니다.
절대로 그냥 대충 테마주 신경 쓰고 급등주 쫓아다니고 왔다 갔다 정신없이 하고 그러다가 시장이 한번 출렁거리면 막 혼이 나서 정리되고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릴 구간이 아니에요. 정신을 왜 못 차리고 있냐면 여러분들 일반인들 지금 현재 반대매매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신용장구도 많기 때문에 반대매매 나오는 것도 일상적으로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시장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요런 중간중간에 한번 출렁이 빌 때마다 반대매매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엉뚱한 대응들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엉뚱한 대응들. 지금은 시장은 급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다고 내가 급하게 움직일 필요는 없어요. 준비한 종목들, 선택의 대상들을 구성해 놓고 그 안에서 대응을 해 나가는데 조금씩 압축해 나가는 그런 대응을 하면 굉장히 편안하고 재미있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쉬운 일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또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하기에는. 안타깝지만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또 막 거부감 느끼고 저 새끼 또 지 장사하려고 그런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실 분은 얘기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사실을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매매폴드 오신 분들은 다들 행복해 하세요. 왜냐하면 저렇게 많은 종목들이 움직이는 시장에서 그 안에서 핵심적인 종목들로 구성해서 대응을 해나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대응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시장이 너무 좋기 때문에 대응하는 순간 시세가 빠바바박 그런 현상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비중을 한 방에 실진 않죠. 비중을 실어 나가죠. RS 오토메이션을 방송에서도 얼마나 많이 말씀드렸습니까? 16,000원부터 말씀드렸죠. 16,000원 이하부터. 16,000원 이하에서부터 RS 오토메이션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16,000원이잖아요. 16,000원 이하에서 16,000원 넘어가기 시작하면 대응하면 된다. 대응하게 된다. 지금 저희 매매폴드에도 비중이 가장 높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때 말씀드렸을 때부터 같이 대응을 해서 지금 현재 RS 오토메이션 얼마나 편안하게 샀느냐 하면 이만큼 이렇게나 많이 사놨어요. 지금. 가격은 15,000원대부터 15,000원대부터 꾸준히 사고 있죠. 지금 이런 대응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잘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10% 올라가고 20% 올라가고 말고 마에 올라가면 팔기 바쁘고 그러다가 더 올라가면 아유 괜히 팔아내고 또 따라가고 거기서 또 그동안 손절하고 그래서 초반에 먹었던 거 다 토해내고 그래서 시장 계속 올라가고 종목들 엄청나게 올라가고 10배짜리 나오고 5배짜리 나오고 100%씩 수시로 나오는데 별로 가진 게 없어요. 작년 5월달 6월달에 제가 저희 쇼츠 보시면 아시겠지만 쇼츠도 만들어놨던데 그때 방송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저희 매매폴드 시작하자마자 얼마 안 됐는데 100%짜리 종목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앞으로 100% 무지하게 나온다. 100% 이상 종목들. 계속 나온다. 100% 이상 종목들. 실제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께서 거짓말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매매폴드에 계시는 분들 중에 저한테 속닥하게 연락 오신 분들 계시는데, 지금 벌써 10배 만드신 분도 계세요. 매매폴드에 있는 종목들을 이용해서, 왜냐하면 제가 추가 대응하고 하니까 좀 소위 말해서 눈치 좀 빠르고 매사기 있는 분들, 어떤 종목을 더 실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특히 시장에서 매매 좀 하신다는 분들. 그런 분들은 비중을 좀 더, 제가 그냥 공식적으로, 여러분들 매매를 제가 절대적으로 다 해드리진 않거든요. 그냥 저는 기준을 제시해 드리는 거고, 그 기준 내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활동적으로 움직이시면 벌써 10배 나왔어요. 벌써 10배. 우리가 100%짜리 종목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20, 30%는 수익도 아니죠, 사실. 20, 30%는 수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기본 100% 이상 들어갔다가 한 60, 70% 자르는 경우들도 있고, 온전히 고점에 팔 수는 없는 거잖아요. 대신에 100% 이상 된 종목들 최대한 어떻습니까? 최대한 끌고 가잖아요. 최대한 수익을 끌고 가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활발하게 움직이시는 분들은 벌써 10배 나왔어요. 이게 매매폴드예요, 여러분들. 왜 안 하고 계시나요? 비용이 아까워요? 헐값이 헐값. 여러분들 다른 데 가서 엉뚱한 데 추격 매수했다가 한번 손절 따닥 하는 거 비하면 그냥 끈값이지 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여러분들 막 가입하라고 강요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보기 안타까워서 그래요. 이런 시장이 잘 안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0년, 20년에 한 번 오는 시장이라고. 작년 4월달 제가 대세 상승장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금 대세 상승장은 20년 만에 오는 시장이다.
2005년 이후에 20년 만에 오는 대세 상승장이 시작됐고, 이 상승장을 놓치면 안 되는, 이 시장이 앞으로 한 3년 정도 진행될 텐데, 제가 작년 25년 4월 달부터 말씀드렸던 게 27년까지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나타나는 시장의 형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현상들이 나온다. 그래서 이전에 알고 있던 주식에 대한 얄팍한 상식 갖고는 먹혀 들어갈 수가 없다. 새롭게 변화되는 것들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걸 가지고 시장 대응을 해야 된다. 열려있는 상태. 그러니까 어제 아침 방송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래 위로 100% 이상 움직이는 게 그냥 그게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냥 얕은 주식, 여러분들 뭐 주식 아무리 잘해본들 주식시장에 있는 기본적인 그 잣대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기술적 분석한다고 막 파고들고 차트 파고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절대로. 그러다가 나중에 벗어나요. 그냥 에라 모르겠다고 막 쫓아가면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때부터 쫓아다니는데 그게 끝자락이에요. 끝자락 가서 쫓아다녀요. 대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냐면 지금 현재 10배짜리 이상이 나오고 있잖아요. 10배짜리가 나왔다는 얘기는 앞으로도 또 10배 나온 걸로 끝? 아니라 10배짜리들이 또 더 나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시장 구조 자체가 쉽게 꺾일 구조가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뭐다? 불안할 때 뭐만 보면 된다? 돈만 보면 된다. 지금 돈이 고객의 또 100구조예요. 200조 금방 가요, 여러분들. 작년에 제가 뭐 40조, 50조 있을 때 100조 간다고 얘기하니까 다들 뭐 믿는 분 안 계시지만 100조 왔잖아요. 삼성전자 시가총액 500조일 때 1000조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000조 왔잖아요. 시가총액, 고객에 따르면 200조 가는 시대예요. 지금 그런 시장이에요, 여러분들. 고객에 따르면 200조 가는 시장. 지금도 거기에 따르면 100조인데도 시장이 이런데 200조 가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예요. 10배짜리 그 이상이 나와요. 어디서 나온다? 지금 계속 말씀드린 이 안에서 나온다고요. 이 안에서. 근데 뭔지 아냐고. 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알아간다? 같이 가는 거죠. 같이 트래킹하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만들어져요. 이 기회를 여러분들 놓치면 진짜 안 돼요. 지금 이 번장이 올 연말, 제가 볼 때 올 연말까지 수익이 가장 좋고요. 내년 되면 이제 개인들이 덤벼들면서 막 난리 브루스 치는 시장이 될 거예요. 이게 지나고 나면 지금 2026년이잖아요. 2035년, 2040년 돼서 이런 시장이 또 나올 수 있어요. 우리 시장의 과거 1970년대부터 제가 예전에 어릴 때 1970년대부터 데이터를 그때는 로터스 쓸 때 지금처럼 데이터 끌고 와서 뭐 카피해서 넣는 게 아니라 일일이 제가 그때 손으로 타이핑해서 30년 데이터를 집어넣고 해봤거든요.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계속 데이터를 만지고 있는 사람이고. 잘 안 와요, 이런 기회가. 이런 기회가 진짜 잘 안 온 기회예요. 아마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 연배나 제 연배 이상이 되신 분들은 그동안 계속 주식시장에 계셨던 분들은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오랫동안 힘든 시간을 거치고 그 힘든 시간의 결과물이 대세 상승장이 한번 오는 거예요. 이거를 온전히 누려야 되는데 고생 하다가 그냥 이 기회 다 놓쳐버리고. 원래 삼성전자는 놓치게 돼 있어요. 지수가 올라가는 구간은 모두가 놓치게 돼 있는 구간이에요.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어도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구간이에요. 그런데 지금 강세장 2막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은 완전히 느끼는 반면에 시장에서 온전히 주는 이 리스크 이 온전한 수익을 가져가는 사람은 이빠이 가져가는 시장이에요. 주식을 하는 목적 자체가 바로 이 구간을 가져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구간을 놓치면 주식할 필요가 없어요. 주식하지 마세요. 그냥 은행에 돈 넣어놓고 이자 없이 그냥 사셔야 돼요. 맨날 부동산에 하러 다니시고. 부동산이 큰 수익을 주잖아요. 큰 수익 준 건 맞아요. 근데 큰 수익을 준 이유는 뭔지 아세요?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주식하는 것처럼 안 움직이기 때문에 그나마 수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가장 큰 수익은 주식이에요. 부동산 주식을 못 따라와요. 근데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번 이유는 뭐냐? 안 팔고 갖고 있었기 때문에 버는 거죠. 근데 주식은 맨날 사고 팔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기간을 단축시킨 내에서도 온전히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시세가 급변하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가격이 오늘 가격이란 말이에요. 어제 가격이고. 그러니까 시세가 급변하는 그 과정을 이겨내기가 어때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 변동성 못 이겨내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무튼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후회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 기회를 놓치면 여러분들은 지금보다 더 비싼 가격에 주식을 사게 돼 있어요. 마지막에 대중들이 열광해서 미친 듯이 들어올 때 그때 여러분들 같이 동참해서 그때 주식을 사서 잠깐 돈 맛보다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상황으로 가게 돼 있어요. 지금 당장 안 할지라도. 그때 엑시트를 해야 돼요. 개인들이 전부 다 미쳐 날뛸 때는 엑시트를 준비를 해야 될 때예요. 그때 가서 여러분들은 동참하게 된다고. 분명히 동참하게 돼 있어요. 제가 장담합니다. 그건 동참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게 불고문이라고 얘기해요. 강세장에서 나타나는, 강세장 끝자락에서 나타나는 불고문을 이겨낼 수 있는 투자자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그 불고문 속에 빠져들게 돼 있어요. 누가 강제하지 않아요. 자발적으로 불고문을 받으러 들어가요. 그게 주식시장이에요. 그게 주식시장의 필연적인 역사예요. 그때 데미지를 입지 않기 위해서 지금 과감해져야 돼요. 지금. 근데 지금은 조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조심해야 될 때 과감하고, 과감해야 될 때 조심하고 있어요. 작년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게 과감해야 된다. 그냥 과감하게 대응해야 되고, 절대 주식 팔면 안 되고, 주식을 최대한 많이 갖고 있는 게 장땡이다라고. 한번 보세요, 영상을. 작년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얘기 하고 있어요. 저도 지겹습니다. 예, 저도 지겹습니다. 근데 지금 올해는 강세장 2막이다. 그리고 연초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연말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2026년도는 시세의 변화가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들 잘 하시고, 그냥 웬만하면 매매홀도 와서 해보세요. 후회하시는 분 거의 없습니다, 지금. 누가 후회를 해요? 매매 어떻게 하는지 다 알려드리고, 매매 왜 샀는지, 왜 팔았는지, 왜 가지고 있어야 됐는지, 피드백 다 올려드리고, 장 끝나면 여러분들 그 피드백 받으시는 것만 해도 사실은, 굉장한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훈련이 되는 거거든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훈련하고 학습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다 올려드리잖아요, 이렇게. 제가 매매폴드에 다 올려드려요. 장 끝나고 나면. 어떻게 매매했는지, 매매한 게 뭔지, 왜 매매했는지, 가지고 있는 건 뭔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종목을 더 비중을 실을 건지, 어떤 종목은 비중을 좀 줄일 건지, 얼마가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일별로 제가 정리해서 다 올려드리잖아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사실. 이것만 해도 엄청난 훈련이에요, 여러분들. 아무튼 이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수고하십시오.